분단 100년이거든요. 세상을 다 차단시켰어요. 북한은 자원이 다 있어요. 수가 지금 완전 막힌 상태거든요. 죄송합니다는 변함이 없고. Hi everyone, my name is Jung. I'm an international student from Vietnam, and today I will be your podcast introducer for toda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 진행자를 맡은 김희령이라고 합니다. So welcome to our second episode of One Dream podcast. And today is the second episode, and we will discuss about the educational aspec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맞습니다. 저번 사회적 측면에 이어 오늘은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 교육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볼 예정인데요. 저희 쭉 우리가 어떤 분들을 모셨죠? Okay, so today we have invited two professors and teache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o discuss with us today.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북한 연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전영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한 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교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교실을 진행했어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유진희 선생님, 저희 통일되면 공부해야 하나요? 글쎄요, 뭐 마치 통일을 위해서 공부한 것처럼 그거 알죠? 네,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20-30년 후를 가정한다면 그때 세계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과정이 일체 교육이라고 본다면 교육은 늘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딴따라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딴따라. 과학적으로 네.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언젠가는 그런 희망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이 되어서도 문송합니다는 변함이 없군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 이제 문과 출신이어서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 과학기술의 시대는 이제 갔다. 그래요? 드디어 이제 인문학 시대가 다시 왔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 사회일수록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교과서대로 배우고 교과서대로 하는 이런 그 방식보다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뛰어넘고 사람 간의 소통, AI와 사람 간의 이해교육, 특히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북 문화 차이를 소통해 줄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윤리 교육이 굉장히 절실해진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또 만약에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수출로 지금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자원이 다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탄광, 광산, 탐사 쪽으로 들어가려면 기술이 겸비된 쪽으로 지식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질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겠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대부분들은 다 IT 기업들이고요. 그런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들이 60-70년대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보면 60-70년대 제조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 같은 걸로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했었다가 그 다음에 전자산업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사업은 뭐냐면 플랫폼 산업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땡땡톡이라든가 이런 전 국민이 다 쓰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부를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맞는 인력들은 이런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창의적인 교육으로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찰력을 갖춘 교육이 앞으로 더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이 훨씬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과학적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기회가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의 시대는 이제 거의 20, 30년이면 종말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열심히 안 하기 잘했다. 잘 노는 친구, 잘 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이제 IT 기업이라는 걸 했을 때 IT가 돈을 번다고? 뭘 팔아서?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소니가 워너브라더스사를 인수를 했었고 그 가전제품 카세트를 파는 것보다도 그 카세트를 통해 듣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 부가가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한 20년 정도만 후를 상정을 한다면 분단 100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한 주민들이 사유 방식이라든가 소통에 대해서 이걸 해석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 제체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북한 교육 제체는 뭐 어떻게 특별한 점이 있는지 교수님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북한 교육 체제요? 네. 이거는 뭐 공동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교과서도 국가에서 다 출간해서 학교마다 다 내보내고 농촌 지역과 시내 이게 교과서가 똑같아요. 모든 과목이 편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을 그대로 교과서에 따라서 배워주고 그리고 약간의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적인 측면 도시는 조금 화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지어지는데 시골은 좀 그게 불가능한 조건? 네. 우리 때는 이제 북한식으로 배웠었어요. 그 학력고사 시대이기 때문에 학력고사는 뭐냐면 국가에서 정해진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농업, 상업 뭐 이런 교과서는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농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다리 면적당 이렇게 문해기를 하려면 호전이라 그래야 되죠. 그 얼마큼 문해기를 해야 되냐, 돼지 종자 뭐가 있고 토끼의 종류, 질병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고요. 나머지 교과서들은 국어, 영어, 수학들은 다 똑같았었고, 그러니까 학력고사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정한 것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학력고사였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교과서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세대 네, 맞습니다. 수능은 수학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대학 교육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그 수학, 그러니까 배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를 평가하는 명칭이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면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의식주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만 국가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될 거, 불러야 될 거, 봐야 될 영화, 음악 이런 걸 다 국가에 정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우리의 순수한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물리, 수학 이런 건 똑같이 배우는데 그 국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학 영역이라고 부르는 역사, 철학, 문학 이 분야는 그 국가의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이 교육체계 상위에 주체라는 게 있어서 역사도 주체의 역사, 주체의 문학예술, 주체를 위한 체육으로 배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 주체의 기본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가계의 기본적인 양력부터 활동까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쫙 들어가기 때문에 무시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가 뭐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그럼 교과서도 매우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네요. 뭐 하나의 교과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근데 하나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그런 그쵸. 구시대적인 발상 아십니까? 제가 너무 젊은 저는 이 표준의 종말 시대가 왔어요. 표준의 종말. 네, 표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허상이 굉장히 크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화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편차를 감수하고 표준화된 교육을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오면서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하는 사람하고 배우는 구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주로 이제 물어본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배웠지만은 지금 온라인 들어가서 뭐 화초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잡는 거, 집 짓는 거 이런 것들을 각자가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우고 싶은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배우면 돼요.
언어를 배우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난이도도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의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수요와 공급 체계를 연결해준 플랫폼 중심 체계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라기보다는 세상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가리키는 교육 체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까지 틀에 매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힘들 것 같고 교육 자체가 마치 키오스크 네.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말이 힘들어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거기는 뭐랄까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아요. 유튜브 쪽으로 교육이 네.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차단시켰어요. 자체만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펼쳐진 세상에 북한이 노출됐다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고 예. 네, 그게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현상 중에서 뭐냐면 대한교육의 대한 확대. 대안학교는 개념이 바뀐 게 옛날에는 학교를 못 가서 약간 좀 부적응이라든가 뭐 이런 학생들이 했지만 지금은 뭐냐면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고 대한민국도 국제 글로벌 표준체제 교육을 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이런 교육 체계가 유지되겠죠. 유지는 되겠지만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대안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도 사실은 정보를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냐에 따라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하셨잖아요.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원이나 뭐 교육이나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아마도 그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바뀌어지겠지요. 빨리. 네, 빨리 그쪽으로 선행이 될 거고 그쪽 분야에서 자기의 선택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고 현재로서는 그게 다 닦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죠. 지금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수가 지금 완전 막힌 상태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게 밀수와 밀매로 또 아니면 소련과 이게 무기 거래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체제의 토대를 위해서는 많이 제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기가 얼마 동안 그 직책에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자기 토대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부를 터치하기가 많이 힘들죠. 왜? 사람들이 인식이 그쪽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는 사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쪽을 많이 우려를 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모저모로.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인구 구성비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의 절대 비중이 낮아져야 되고 농업에 종사했던 이 인구들이 산업으로 이전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 인구 전체 산업의 한 6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20% 정도로 가고 그 40% 인력들이 산업 분야에 투여되거나 과학기술료에 투여돼야 되는데 그 정도 인프라라든가 그 정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소수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통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광범위하게 연동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 발전의 한계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에서는 그 고민을 꽤 많이 할 거예요. 이게 한민족의 정특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농구, 배구, 축구하면은 거의 뭐 목숨 뭐, 걸고 목숨 걸고 어, 하죠. 예. 우리 한민족은 경쟁의 민족이니까